그 다음에 보면 after feeding my brother and me breakfast.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after를 먼저 보면 after는 전치사죠. 자, 전치사는 그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을 하기 전에 전치사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명구라고 그럽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after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동사가 명사 올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즉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feeding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번역할 때 거꾸로 번역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번역하려고 그러면 이 전치사를 앞에서부터 번역을 합니다. 그럼 after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 after 원래의 뜻이 뭐뭐 후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중에, after 나중이니까 나중에, 근데 먼저 일어난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after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나중에, 근데 먼저 일어난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것은 이 문장이 나중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after라는 전치사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존의 그 문법처럼 그 나의 동생과 나에게 아침을 먹인 후에 이렇게 거꾸로 번역할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후에 그것은 이 다음 주절의 문장을 염두에 둡니다. 나중에 일어나는데 먼저 일어날 것은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after가 왜 이렇게 번역이 기냐? 근데 처음에만 번역이 길지만 좀 지나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 머릿속에 영상으로 기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일어날 것은 그런데 근데 먼저 일어날 것은 feeding, 먹이는 것이다. 나의 동생과 그리고 나에게 아침을. 자, 여기서 feeding은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사가 전치사 뒤에 왔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명사는 분명히 이 앞에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feeding my부터 breakfast까지는 하나의 동사의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동사가 있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사형식이냐 오형식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거는 문장이 쉬우니까 그냥 통법으로 내 동생과 나에게 아침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통법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feeding이 동사죠. 자, 동사가 맞고 my brother부터 and me까지가 얘가 명사입니다. 얘를 안명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breakfast도 명사니까 얘를 뒷명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동사 다음에 안명사하고 뒷명사가 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문장의 형식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명사와 뒷명사가 논리적으로 같은지 먼저 말을 만들어 봐요. 자, 나의 동생과 그리고 내가 아침이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안명사와 뒷명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면 그때의 동사가 얘를 갖다가 사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형식 동사가 뭐냐?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동사의 원래 뜻에다가 주다라는 뜻이 추가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my brother and me와 breakfast가 논리적으로 전혀 같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전혀 같지가 않고 그러면 이때 동사는 사형식 동사가 됩니다. 사형식 동사는 뭐뭐 하여 주다. 자, feed는 먹이다입니다. feed의 원래 뜻은 동사의 뜻은 먹이다. 근데 먹인데 사형식이 됐기 때문에 주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먹여주다. feeding. 먼저 할 것은 먹여주는 것이다. 내 동생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아침을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런 거 나올 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동사 다음에 안명사 그 다음에 뒷명사 이게 두 개의 명사가 나올 때는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만들어 보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 이건 사형식이구나. 사형식이 되면 그때는 동사의 원래 뜻에다가 뭐뭐 하여 주다 뭐뭐 하여 주다라는 뜻을 추가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서부터 번역하면 나중이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먹여주는 것이다. 나의 동생과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아침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가 영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또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왜 브렉퍼스트 앞에 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브렉퍼스트 앞에 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추상명사 앞에 브렉퍼스트의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명사를 추상명사라 그러는데 이 추상명사 앞에 관사가 이때 관사는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말하는데 관사가 없다. 관사가 없으면 이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은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즉 추상명사가 반복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일 경우에는 그 추상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부정관사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평상시에 나와 내 동생에게 아침밥을 차려준 엄마가 아니야. 아침밥 차려준 엄마가 아닌데 오늘만은 특별하게 이때는 어느 이제 그죠? 상당히 특별한 아침을 줬다. 부정관사가 아까 소속을 나타난다고 했지만 또 일회성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특별하게 아침을 거하게 아침을 차려줬다 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떤 문장을 봤는데 Feeding my brother and me a breakfast라는 이 문장을 접하게 되면 이 엄마가 아침에다가 뭔가 꿍꿍이를 벌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다가 보통 엄마들은 반복적으로 아침을 차려주는데 이날만 특별한 아침을 차려줬다는 그 뜻이 됩니다. 이 부정사 들어감으로써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he would scrub 이때 would는 이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뭐뭐 하곤 했다. 자, 엄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를 갖다가 지금 수능을 하고 있는데 수능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독해할 때 이 she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녀는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 수능에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그녀는 뭐 그들은 그것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 앞에 맘이 있었죠. 따라서 이때의 she는 엄마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녀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엄마는 뭐뭐 하곤 했다. 엄마는 스크러브 이게 밀대로 미는 작업입니다. 스크러브하고 막 걸레질하고 그리고 먼지를 털었다. 모든 것을 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수능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있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컴마 왔죠. 그러면은 and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이거를 물어본 거죠. 시험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왔고 동사 원형 왔죠. 그러면 and는 앞에 있는 것과 동등한 격을 나타내니까 앞에 동사 원형이면
and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이 dust냐 to dust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 dust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ust라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기를 먼지니까 얘는 명사다. 이게 명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동사 자리에 딱 명사가 우리가 품사를 명사라고 알고 있는 dust가 딱 와버리면 그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왜 명사가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스크럽하고 맙은 동사인데 갑자기 여기 명사가 오니까 얘는 틀린 거야. 명사가 오면 안 돼. 얘는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to dust는 이거 투부정사 형태니까 얘가 동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네서 to dust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봤냐면 단어가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바뀔 수 있냐 없냐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학생은 이거 to dust를 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